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어린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야기가 되지 않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사항, 이런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어린이들도 변해야 한다. 우리 선생님들은 말법도 변해야 되지만 어린이들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쭉 자료에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만은 중에서 몇 가지만 다 얘기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올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린이들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에 온 대한 자기 나름의 일단 새학년을 맞이한 각오라고 할까, 그런 것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자료를 선생님들 참고하시고 해주시고요. 이것은 가와시마 류다라고 하는 일본의 뇌과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서 오늘은 주로 뇌과학자들의 말씀,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는 것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머리는 내가 가꾸고 이웃과 더불어 가꾼다. 이웃과 더불어라는 말은 이웃에서 찾아 배워 또는 이웃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그 말은 어린이들에게는 이걸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으로부터서 찾아 배운다. 이웃이 하는 말이라든지 또는 이웃이 써놓은 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웃으로부터서 배운다. 어린이들은 학교에 오는 것은 선생님에게서 배우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물론 선생님에게도 배우지만은 이웃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번 학년도에 실천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실감을 하도록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이웃으로부터서 가르침을 받고 이웃으로부터 뭔가 배운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웃을 가르친다. 이거 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둔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는다. 전원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발표한다. 전원이 전원의 생각을 안다. 전원의 생각에서 배워 각자의 생각을 갈고 다듬는다. 가와시마 이 박사의 말을 어린이들에게, 이 말을 어린이들에게 꼭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다음에 황당무계한 생각의 의. 우리가 흔히 황당무계한 생각이라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어린이들이 황당무계라는 말을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어린이들에게는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오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런 거 아주 오답 중에서도 매우 심한 오답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우리는 이때까지 다 버려졌는데 사실은 그것이
내가 사고력을 기름에 있어서 대단히 귀중한 소재라고 하는 것을 어린이들이 깨닫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가토라고 하는 교수가 한 말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생각이라도 말하여라. 그 내용은 하여간에 말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한 만큼 너는 지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요거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생략이 됐습니다만은 어린이들에게도 이것은 얘기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한다.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길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각자가 사고함으로써 사고력은 길러진다.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꼭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사고함으로써 비로소 사고력은 길러진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할 일은 무엇이냐, 어머니나 아버지가 할 일은 무엇이냐, 직접 사고력을 길러주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고력을 기르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을 뿐이고 실제로 사고력은 어린이들 여러분들이 직접 사고함으로써 많이 길러진다. 이것을 어린이들한테 철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누가 대신해서 기를 수가 없다. 이 점을 확실히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기갱이지로 이 사람도 뭐 일본의 유수한 말하자면 뇌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을 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그 안에 슬기로움의 원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원석은 갈고 다듬을수록 다시 말하면 사고할수록 슬기로워진다. 이것은 보통 그 상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한 결과 발견한 사실이다 이 말이죠. 애기들한테 그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그야말로 그대들 안에 슬기로운 원석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때에 애들한테 이 말 해주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도 실은 그냥 어디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의 원석이 있어가지고 그 원석을 갈고 다듬고 해서 그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 근데 그 원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얼른 보면은 조금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그것이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라는 말 듣기 전에 그걸 보니까요 조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원석이 그렇게도 보기가 흉한데 갈고 다듬으면은 그렇게 값진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벽들에 하면서 우리들은 그 원석을 가지고 있는데 원석 그 자체는 별 볼 일이 없다. 갈고 다듬어야 된다. 그랬을 때 비로소 다이아몬드가 된다. 근데 그 갈고 다듬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혼자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웃 우리 반 어린이들 전체. 그러니까 우리 반 어린이들 중에서 누구가 아니라 우리 반 어린이 전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석을 갈고 다듬어주는 사람이다. 그 이웃이라고 하는 거. 나는 우리 반 여러 친구들 그러니까 이웃이 없으면은 나의 그 원석을 갈고 다듬을 수가 없다. 원석 그 자체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갈고 다듬어야 되는데 갈고 다듬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갈고 다듬기도 하지만은 나 혼자서는 어떤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다 갈고 다듬을 수가 없다. 결국 우리 반 친구들 이웃으로 인해서 갈고 다듬어진다고 하는 거. 또 동시에 나는 다른 친구들의 그 원석을 갈아주고 다듬어주는 또 그런 일을 나도 하지요. 어쨌든 이거 슬기로운 원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생각한 결과의 경우 그것과 상관없이 생각한 바를 되도록 많이 발표하자. 아무리 어리석은 생각이라도 말하여라. 그 내용은 하여간에 말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한 만큼 너는 지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모두 다 이게 뇌과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이 뇌과학자의 이런 말을 전달해 주면은 여태까지는 일부의 어린이들만 사고했던 것을 이런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어린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모든 어린이들이 자기의 가능성을 자각하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어린이도 자기를 향상적으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 또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웃과 더불어서 해야지 혼자서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걸 또 잘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 다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선생님들 이걸 잘 읽어보시고 이 자료 읽어보시고 어린이들에게 학년 수준에 맞는 그런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지도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선생님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다음에 어린이는 어떤 경우에 학습에 집중하는가? 이거 우리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것도 새학년을 맞이한 준비의 일환으로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어떤 경우에 학습에 집중하는가? 보십시다. 이거는 제가 그려본 그림입니다만 식물은 향일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태양을 향해서 자라나가는 거. 이거 꼬불꼬불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하자면은 이렇게 자라면은 요새 철사로 동여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90도로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또 그러더라도 다시 또 요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반드시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도 결국은 태양을 향해서 자라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이것을 식물의 향일성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인간은 태양을 향한 식물이 태양을 향해서 자라는 것처럼 인간은 기쁨을 향해서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말 되겠습니다만 향기쁨성, 식물에게는 향일성이 있고 인간에게는 향기쁨성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쁨이 있는 쪽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인간은 부단히 기쁨이 있는 쪽으로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의 본성, 인간은 어떤 경우에 움직이는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 말하면 성공과 실패의 확률이 50%쯤 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다. 이럴 때에 사람은 말하자면 움직인다. 지적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움직인다는 건 사고한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했을 때에 성공의 기쁨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없겠다. 해봐야 되겠다. 인간은 마치 그럴 때에 그 의욕이 치솟아 올라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제를 줄 때도 이런 과제를 줌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성공한 체험을 하도록 또 여기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꼭 반드시 내가 알 수 있게 되리라는 뭐 보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모를 것도 없겠다. 이럴 때에 움직인다 이것이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과제를 만들 때에 이 법칙을 준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로 하여금 자신을 갖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최선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알았다, 해냈다, 만점 맞았다 하는 아하 체험을 하게. 아하 체험이라는 것은 또 이것이 독일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 때 아하 하고 그 탄성을 다루지 않습니까?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성공했을 때에 그 성공감 그런 거 체험을 아하 체험을 많이 갖도록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린이들 지도를 할 때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기쁨을 체험하도록 하자 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 전원이 능동적으로 집중해 움직였던 요인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성패 후 확률이 반반인 문제 알았다 할 수 있었다 하는 성공 체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린이들을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업의 처음 단계에서 발문 누구나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물음이나 활동으로 수업을 시작하자. 이것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누구나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물음이나 활동으로 수업을 시작하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제가 자주 예로 드는 아름다운 싸움이라는 이런 그런 전에도 예를 들었기 때문에 뭐 이 이야기 내용은 다 아실 줄 압니다. 이것을 이 아름다운 싸움이라는 이 글을 내일 수업을 전개한다. 그랬을 때 오늘 미리 말입니다. 이 내용을 어린이들이 잘 읽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읽어라 그러면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요. 그래서 우선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 옆에다가 동그라미를 10개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동그라미 10개를 치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읽을 때마다 동그라미에다 까맣게 칠한다. 또는 빨갛게 칠한다. 근데 이것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뭘 지도해 줘야 되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한 것 같으면은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뇌세포의 활동을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많은 수가 협력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오시마 류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뭐가 있냐고 하면은 되도록이면은 뇌세포가 많은 뇌세포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세포의 불과 10%, 20% 정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인간은 가장 많은 세포가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600가지 정도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실험을 한 것이 운동을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 양반은 교육자도 아니고 뇌과학자니까 그 실험의 하나로서 해본 것이지 결코 무슨 운동 그 자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운동을 시켜봤다고 합니다. 운동을 시켜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600가지 정도의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뇌세포가 많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뇌세포의 약 70%가 일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연구를 한 뒤에부터서 그것이 일반화된 뒤로부터 일본의 초중고 심지어 대학에 이르기까지 이 음독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그 아침 시간에 음독 시간을 하는데 마치 벌집 수세는 것처럼 학교가 아주 그냥 음독으로 일정 시간 동안은 아주 모든 어린이들이 전부가 다 같이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또 나도 그것을 읽고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같이 연만한 사람들은 뇌세포가 자꾸만 죽어가거든요. 근데 이 뇌세포를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책에 보면 음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뇌세포가 하나라도 더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좀 무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안 그러면 그런 거 없으면은 그냥 읽어라 그러면은 10번 읽어봅시다 그러면은 한 번 읽고도 10번 읽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그 지도를 한 결과 10번뿐만 아니라 12번, 13번까지도 지가 동그라미를 터쳐가지고 색을 치료해 온 어린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와 같이 자기를 향상적으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하지 아니하고 저는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조금 잘 안 보시겠습니다만 이 글을 읽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 글 순서대로 문제를 만든단 말이죠. 바로 예를 들면은 이 글을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글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글에 나오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글을 읽어가면은 차례차례 답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정도 읽었으면은 내용을 상당히 정확하게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요, 다 해서 13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10번 읽은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하고 어떤 약속이 되어 있냐면은 내일 국어 시간 첫 머리에서 이 13개 문제 중에서 5개나 5가지 문제, 4가지 문제도 좋고 문제를 이 중에서
내서 정식 테스트를 하겠다 하고 애기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실제로 수업에 임했을 때에 이렇게 국어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때 이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것을 간추려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것만 간추려 문제를 이렇게 내서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그 정식 테스트로 간주하도록 지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 놓고 보면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모든 어린이들이 다 만점 맞습니다. 어제 책을 여러 차례 읽었죠. 혼자다가 또 이 테스트를 했죠. 스스로. 그 다음에 이 시험을 보는 것이니까 뭐 누구든지 다 100점 맞죠. 만점 맞죠. 그래서 이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뜻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만점 맞는 기쁨을 안고 국어 수업을 시작하다. 국어 수업을 들어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래 가지고 만점 맞는 것이 애기들한테 기쁨이 있겠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른들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해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애기나 못하는 애기나 만점 맞는 것은 다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점 맞는 기쁨 안고 학습을 출발하도록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린이들을 기쁘게 만든다고 하는 거,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지적 활동을 통해서 성취했을 때, 이때의 기쁨이, 적어도 학교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지적인 성취를 했을 때에 만끽하는 기쁨, 이것이 진짜다고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체육 시간에 다른지를 쳐가지고 1등 하면은 대단히 기쁜 일이죠. 그러나 진짜 기쁜 것은 지적 활동을 했을 때에 성취한 기쁨에 결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미 다 연구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만, 그래서 이 아주 간단한 테스트지만은 어린이들한테 지적 기쁨을 준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물음, 그러니까 아주 누구든지 다 응답할 수 있는, 가령 아름다운 싸움이라는 그런 문장 지난번에 우리가 읽어봤었죠. 그 글 같으면은 고물장수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그 글을 한번 읽어본 사람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직한 사람으로 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또한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성공체험, 작은 성공체험을 되도록 자주 쌓아올리도록 한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진아, 사실 부진아라는 말을 쓰기가 그들에게는 뭐 미안스러워서 함부로 쓸 말이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알아듣기 쉬운 말로 부진아라는 말을 여기다 썼습니다. 근데 이 애들은 선생님이 칭찬을 해줄 때에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에는 되도록이면 여러 친구들 앞에, 그러니까 학급 전체 아동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전원 앞에서 성공체험을 거듭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록물을 교사에게 가져오도록 한다. 이것도 또, 그러니까 간단한 과제를 줘가지고 다 했으면은 선생님에게 가져오세요. 그런 것. 지난번에 한 거 있죠. 뭐다 일어서세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를 주고 생각했으면 앉아서 쓰세요. 쓴 사람은 선생님에게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오게 되면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럴 때에 당연히 선생님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어린이가 있겠죠. 그 어린이가 능히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그런 문제를 줘서 그 어린이가 와서 동그라미를 맞고 그야말로 작은 달성감을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의 그 건전한 자아 개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 원시 이 시간에 공부할 원시 학습이고 앞에 선수 학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차시 학습인데요. 바로 학습을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어린이들이 많이 생겨버리죠. 이런 어린이들. 그래서 결국은 이해들만 올라가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능하다면은 스텝을 작게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선수학습에서부터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들의 수업을 보면은 이렇게 비교적이 말하자면 스텝이 높단 말입니다. 잘하는 애기들만 올라갈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스몰 스텝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어린이들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또 이렇게 할 경우에 진도가 늦어질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시간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벌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금 그 얘기입니다. 학습 내용을 소단계화한다. 스몰 스텝화한다 말이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나 만점 맞을 수 있는 문제로 시험을 본다. 만점 체험을 쌓도록 하자. 요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테스트를 별로 안 한다고 그래요. 시험을 별로 안 치른다고 그러는데 그 시험을 안 치르고 어떻게 어린이들 학력 관리를 하는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되도록이면은 평가를 안 하고 어떻게 그 애기들 학력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면야 뭐 좋겠죠. 그러나 어떻게 평가를 전혀 하지 않냐고 하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요,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평가하는 것보다도 선생님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데 더 뜻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쉬운 말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채점을 해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문항에 한해서는 미스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그 대목을 가르칠 때에 대단히 소홀하게 가르쳤다 뭐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대목을 수업할 때에 그 수업의 방법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방법을 또 반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시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린이들이 뭘 알고 뭘 모르고 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수업력을 반성하고 또 자기의 수업력을 보완하는데
매우 좋은 자료가 바로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평가를 해가지고요. 오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똑같은 문제를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이 만점 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뒤떨어진 어린이들이 역시 만점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만점 체험을 쌓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4학년 길수 만점 체험의 의의라고 해요. 매우 거창한 타이틀을 달았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에 저는 이제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시간만 마련해 주면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강의를 하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만 그때에 맞으면 만점 맞은 그런 것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다고 합니다. 실천을 했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었어요. 그래서 4학년 길수라는 애가 있는가 봐요. 근데 이 길수라는 애가 공부 시간에 말이죠. 자꾸 밑을 보더랍니다. 뭘 꺼내보고 또 밑을 보고 또 꺼내보고 밑을 보고 그래서 뭘 저렇게 보는 거. 근데 물론 이제 길수는 평소에 이른바 부진하라고 불려지는 애기인데 뭘 그러고 보는 거하고 살짝이 가서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시험에서 그 만점 맞았던 거 100점 맞았던 거 그걸 내다보고 하더랍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자기의 소회를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이렇게 의욕을 환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한 예입니다만은 이런 것은 분모가 같고 분자가 다른 이런 덧셈이죠. 이런 것은요. 수학에서는 말하자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리즘을 먼저 가르쳐본다 이 말이죠.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5분의 1 더하기 5분의 3은 어떻게 하느냐. 분모는 그대로 옮겨 쓰고 분자만 더하자. 그래서 5분의 4다. 이 알고리즘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이건 못하는 애가 있겠습니까? 분모는 그대로 옮겨 쓰고 분자만 더한다. 대개 분자가 9 이하지요. 그러니까 덧셈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것은 4학년 때 배우죠. 4학년 애기들이면 1 더하기 3 못하는 애가 있겠습니까? 분모는 그대로 옮겨 쓴다고 하면은 5분의 4죠. 어째서 분모는 그대로 옮겨 쓰고 분자만 더하느냐 하는 원리를 몰라요, 애기들은. 그래도 이 세많은 방법, 알고리즘을 애기들이 다 안다면은 시험을 치는 못 찍었습니까? 다 100점 맞겠죠? 다 100점 맞습니다. 이건 못하는 애가 없으니까. 알고리즘만 제대로 가르쳐주면은 이 덧셈 시험을 보면 다 100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점 맞는 기쁨을. 그러면 그 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걱정하실 선생님들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린이들 가운데서 틀림없이 선생님 어째서 분모는 더하지 않아요? 덧셈인데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애가 반드시 있다. 그러면은 다른 모든 어린이들이 말이죠. 다른 모든 어린이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알고리즘만 알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어린이가 하나가 어째서 분모는 더하지 않죠?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어린이들도요, 도대체 듣고 보니 분모를 더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지? 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모든 어린이들이 그때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한 어린이가 제기한 의문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어린이들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어린이들에게, 가령 철수가 그런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면 철수가 매우 훌륭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철수의 의문을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철수는 분모를 왜 더하지 않습니까? 분모가 더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음을 제기했다. 지금부터서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하고 어린이들에게 과제를 준다고 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다 과제를 갖게 되겠죠. 근데 이때 그냥 어째서 분모를 더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과제만 줘버리면은 아주 머리가 좋은 애기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 순발력이 뒤떨어진 애기들, 이런 애기들은 또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그 문제를 사고함에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 지식을 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주겠으면 여기서 같으면은 그림을 그리면서 그랬죠. 네모를 하나 그려가지고 그것을 5등분해서 이것을 5분의 1 또 거기다가 5분의 3인께 세 조각을 색칠해 주면서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린이들이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알고리즘을 철저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을 뒷받침하는 원리를 수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부진을 만들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음에 또 그 밖에 몇 가지 역시 모기개미질환이라고 하는 뇌과학자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안에 슬기로운 원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원석을 갈고 다듬을수록 슬기로워진다. 요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군요. 미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감지하는 일이다. 이거 전 뒤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자기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감지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학급에서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있을 때에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선생님을 비롯해서 전 학급 친구들이 자기를 가르쳐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다 보면 어떻게 자아개념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 학년에서는 이런 어린이가 하나도 없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튼 대선생님은 즐겁게
학습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냥 말로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습을 통해서 즐거움을 감지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부진을 만들지 않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늘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자기 나름의 생각입니다. 여하튼 선생님들이 이번 학년은요, 첫날부터서 이 어린이들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자, 그럼 자기 나름의 생각이란 무엇이냐?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와 또 하나의 자기가 마주보고 대화한 결과 얻은 생각입니다. 자기와 또 하나의 자기가 마주보고 대화를 해서 뭔가 얻은다 이 말이죠. 그 얻은 결과, 그것이 이른바 자기 나름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알기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뭐냐면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알아맞히려 하면 애쓴 만큼의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요거 어린이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할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따가도 또 이 얘기 나갔습니다만 보통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는 것이 그것이 공부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애기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의 생각입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자기 나름의 생각.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는 일이 그야말로 중요한 것인데 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떡잎 생각이라고도 말합니다. 종자 생각이라고도 말합니다. 종자가 있고 떡잎이 있어야 이것이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기 나름의 생각이 바로 떡잎 생각이고 종자 생각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부진화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부진화들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지도하지 않는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소중한 자기 나름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새 학년, 새 출발을 함에 있어서 모든 어린이들을 그야말로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모든 어린이들이 다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는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은 수업의 기술을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선생님이 애쓴 보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중언부언이 되지만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야, 떡잎 생각. 떡잎이 없으면 어떤 식물도 성장할 수 없다. 자기 나름의 생각이 없으면 지적 성장을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단 말이죠. 결국은 이것이 자라서 거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와시마 류타로 뇌과학자의 말을 좀 음미해 보겠습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뇌가 일을 할 수 있다. 사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역시 어린이들에게 이 말도 꼭 지도해 주고 싶은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와시마 류타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 결과로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성장점 말하죠. 식물의 성장점과 같다. 성장점이 없으면은 식물은 자랄 수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지하고 뿌리에 성장점이 있어가지고 그 성장점에서 가지가 자라고 작은 뿌리가 자라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적 성장점, 바로 이것이 자기 나름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도 엄청나게 어린이들한테 학습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는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집니다.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주지요. 선생님이 발문을 하지요. 그럴 때에 각자가 그 선생님이 준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하게 되겠죠. 이때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전지와 전능을 다하여 이모로 저모로 생각하여 자기 생각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거가 있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그건 아마 이것이 아닐까 하고 자기 나름의 생각,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해답이죠. 그것이 이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정답을 알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자신의 전지와 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자기 생각을 마련했을 때 잠정적인 해답이죠. 잠정적인 해답을 마련했을 때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차선의 방법은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여튼 아까 최선의 방법으로 안길 때는 이 차선의 방법으로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 아까 뇌과학자가 한 말 가운데 그런 거 있었죠. 답이 맞았냐 틀렸냐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생각을 했느냐 아니했느냐가 문제고 얼마나 넓게 깊게 생각했느냐가 문제다 이 말이죠. 생각한 만큼 사고력은 길러진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이것도 이 뇌가 일을 해서 사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사고력이 길러진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차선의 방법입니다. 짐작조차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웃 짝꿍의 것을 보고 그대로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지금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은 무엇에 비유가 했냐면은 짝꿍의 생각입니다. 짝꿍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마련을 하고 있으면은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책상 위에서 생각한 건 아닙니다. 많은 수업이라는 사실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옆에 친구의 것을 그대로 베껴 썼어요. 그래서 이것은 잠정적인 내 생각이다. 그걸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요, 논의를 합니다. 이제 이 다음에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논의하는가 하는 얘기는 따로 또 하겠습니다만, 그러고 있는 동안에 아까 옆에 짝꿍의 것을 그대로 옮겨 썼는데 그것이 묘상이 되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벼를 가꿀 때 처음에 묘상에다가 벼를 뿌리면은 그 묘상에서 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묘상이. 그것이 묘상인 거야. 옆에 친구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서 썼고 그것을 내 생각으로 가졌었는데 재밌는 것은 거기에서 그것을 묘상으로 해서 내 생각에 싹이 나온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많은 실천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진작조차 못할 때는 이웃의 생각을 그대로 베껴 써라 이 말. 이것이 짐작조차 못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학습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이들한테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보고 쓴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다 하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가서 강의를 할 때에 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기가 힘든 사람은, 힘든 어린이들은 옆에 짝꿍의 것을 그대로 베껴 써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 나름의 잠정적인 해답으로 그렇게 갖도록 하는 것이 그런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학습의 방법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젊은 선생님이 질문이 있다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선생님 말씀대로라면은 어린이들에게 막 표절을 가르치는 것 같는데 그래서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대단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만약에 그 선생님이 그 질문 안 하셨다면 그 얘기 않고 넘어가겠죠. 사실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지식 다 절대 표절하지 아니하고 아까 저 선생님 말씀대로 옆에 친구의 생각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이 표절이라고 표절 개념을 그렇게 정의를 할 때에 그런 식으로 표절을 하지 아니하고 그 지금 많은 지식 다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고개를 아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서 아까 그 아니라고 한 선생님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저차 책에서 배우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정보 수집해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마지막 학습의 방법이지 표절이 아니라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글도둑이라 그 말인데 결국은 그때 마치 국회에서 장관이 되겠던 사람이 논문 표절을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돼 있을 때 마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을 때라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좀 질문을 하셨던 것 같는데 결국 우리는 이웃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책에서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배우고 거의 다 배운다 이 말이죠. 배워서 내 것으로 내 지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것이요. 옆에 친구의 것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은 공부하는 방법 그와 같이 말하자면 공부하는 애에게는 가장 좋은 학습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말 쓰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부진아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어째서 제가 부진아라는 말을 쓰기 싫으냐 그러면은 부진아는 결국은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그 수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수업 누가 했습니까? 선생님이 했지. 결국 선생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만들어진 부진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얘기를 부진하라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차마. 그래서 부진하는 말을 쓰기가 싫습니다만은 이렇게 쉬운 말로 잠정적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른바 부진아에게는 옆에 친구의 것을 그대로 베끼는 것, 옆에 친구에서 배우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학습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지도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말도 참고가 됩니다. 몽테뉴의 수상모의가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꿀벌은 이곳 저곳에서 꿀을 딴다. 그러나 뒤에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꿀로 만든다. 그 꿀은 이미 훌륭한 그들 자신의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아카시아 꽃꿀도 밤꽃꿀도 아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아카시아 꽃꿀, 밤꽃꿀, 이것은 옆에 친구의 아이디어입니다. 옆에 친구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내가 갖다가 나의 생각으로, 말하자면 잠정적인 나의 생각으로 하면은 아까 같이 꽃꿀이 말하자면 꿀벌의 목구멍을 넘어간 순간 이미 그것은 요 몽테뉴가 말한 것처럼 꽃꿀도 아니고 밤꿀도 아니고 그 자신의 것이 된다. 그 자신의 것이 되어버린다 이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나는 어느 글에서 이것을 읽어보고 이게 정말 좋은 글이다. 아주 우리 소위 그 부진아들에게 옆에 친구의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을 비유해서 얘기하면서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 다시 한번 내보세요. 아무리 어리석은 생각이라도 말하여라. 그 내용은 하여간에 말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한 만큼 너는 지적으로 성장한다. 이것은 바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기 31사단이 있는 그 옆에 있는 학교에 수업 연구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수업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수업을 하는 선생님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 기술을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도 아마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도록 지도를 많이 하셨던가 봐요. 근데 수업 중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해서 그것을 쓰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지시를 했어요. 3학년인데. 근데 어떤 어린이가 서로 들어요. 선생님, 순이는 맨 내 것만 보고 써요. 그리고 얘기하더라. 순이는 맨 내 것만 보고 쓴다고, 본다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순이는 정말 좋은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다. 순이에게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면은 옆에 친구의 것을 그대로 보고 베끼 쓰세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하고 연수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주 그때 그 연수 때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애들한테 말해서 지도를 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요 애기들한테는요, 결국은 이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교육학교에서 나온 것인데요.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기억량을 보니
제일로 많이 남아있는 것이 설명하기를 통한 학습.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해 줬을 때 그때 그 지식은 90% 24시간 후에 90%를 재생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다노 기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가르쳐 보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았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알았다고 하는 말을 내가 애기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지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공부한 것을 제대로 알았다고 말을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너희들 앞에 있다.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설명을 해준다. 근데 내 설명을 듣고 그 모르는 사람이 알았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뻐할 때 그때 그대가 진실로 안 것이다. 그러니까 잘 알았다고 생각을 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나는 어떤 무엇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고 말하려면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해갖고 그가 알았다 하고 기뻐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릴 때 그때 너는 제대로 알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때 나는 이제 제대로 알았다고 하는 증거가 지금 여 앞에 있다. 그렇게 애들한테 설명해 주곤 했었습니다. 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다는 최대의 증거는 모르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했었습니다. 어쨌든 어린이들이 순이는 맨 내 것만 봐요. 이제 그런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했으면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런 말 있죠. 기록한다, 쓴다 말입니다. 기록하는 일은 곧 사고하는 일이다.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류한다. 일단 기록을 했으면은 짝꿍하고 서로 바꿔본다 그 말입니다. 바꿔보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내 생각보다도 더 좋은 생각을 또는 내 생각과 이 부분을 갖고 이 부분은 내 생각과 다르다. 또는 내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내 짝꿍을 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판단을 한다는 것은 뭐라는 일입니까? 결국 사고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절반은 내 생각과 같고 절반은 내 생각과 좀 다르네. 다른 부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사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한 만큼 사고는 길러진다고 하는 거. 어린이들한테 늘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짝꿍 교류, 모듬 교류, 전원 교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교류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래서 그럽니다. 결국은 나라라고 하는 사람은 뭘 생각하더라도 항상 한계성이 있습니다. 내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은 일면만 봅니다. 이렇게 다면입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다면체인데 나는 이 다면체의 어느 일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는 다른 면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가령 무등산을 광주서 A라는 어린이는 광주서 보고 B는 화순 쪽에서 보고 C는 담양 쪽에서 보고 이렇게 해서
보는 위치에 따라서 무등산이 달리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본 바를 모아보면은 무등산의 진모를 다 알 수가 있죠. 광주에서 본 것이 무등산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무등산을 다 설명했다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각자의 자기 나름의 생각은 반드시 교류를 해야 된다. 근데 우선 교류 출발은 짝꿍부터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고 그것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을 서로 바꾸어서 보고 교류하는 일,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학습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조건이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자기 나름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해답이다 이 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완전하기 위해서 어찌 하셨습니까? 이웃과 교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내 생각과 부분적으로 같다는 것도 알고 내 생각과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해서 많은 다른 생각과 접하는 동안에 내 생각은 갈고 다듬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내 생각을 조금씩 향상적으로 변형이 되어서 마침내 지위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출발이 자기 나름의 생각입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이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리 그것이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학습하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요.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전혀 학습은 성립되지 않는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러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웃과 이렇게 점점 향상적으로 변형이 되어간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 나름의 생각, 우리가 흔히 인식 발전 3단계를 얘기하지요. 처음에 주관적 인식,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객관적인 인식을 갖고 마침내 법칙적 인식에 이르게 되는데 맨 처음 출발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요 자기 나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고의 떡잎이니, 그래서 떡잎 생각이니, 뭐 종자 생각이니 하는 말을 제가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전부 다 교류, 다시 말하면 더불어 생각하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더불어 생각하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기 나름의 생각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어린이들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확립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선생님이 노력한 만큼 수업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은결핵이라고 얘기합니다. 은결핵. 은결핵이라는 것은 어디서 가져온 말이냐면은 바로 요 눈. 이게 눈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쭉 보니까 백과사전을 읽어보니까 은결핵이 바로 있다고 해요. 한가운데가. 은결핵에 의해서 수증기가 온 것이 바로 이게 은결핵이라는 것은 저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라고 그럽니다. 그것들이 기온이 아주 내려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수증기들이 전부 다 이 은결핵, 하여간 떠있는, 우주에 떠있는 거, 저거, 먼지에, 엉거 붙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소박한, 진리하고는 아주 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황당무계한 그런 생각도 결국은 이 은결핵이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웃과 더불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동안에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제일 처음 출발이 자기 나름의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자기 나름의 생각을 은결핵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학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역시 자기 나름의 생각이, 다시 말하면 잠정적 해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떠한 좋은 수업 하에서도 학습은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신학기를 맞이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발문을 던지죠. 발문을 던지면은 우리 선생님들은 당신 머릿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들한테 그 물음을 던지면은 이 당신 머릿속에 있는 그 물음의 정답을 어린이들이 맞춰 주었으면 그대로 발표를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애기들이 손들면은 지명을 해서 발표를 시킵니다. 그 당신 머릿속에 있는 정답과 맞았을 때는 많은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맞지 아니했을 때는 어쩝니까? 어떤 신호를 보내죠. 그러면 그 반 어린이들은 그 신호를 보내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또 아까 그 애들이 손듭니다. 또 지명받습니다. 또 어떤 신호를 보내면 또 다음 애들이 또 손듭니다. 몇 번이고 한 끝에 어떤 어린이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말했습니다. 많은 칭찬을 받고 선생님은 간단한 코멘트를 하고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결국에 가서는 선생님도 그러고 어린이들도 선생님이 발문하는 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라는 말이다. 이렇게 애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답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도 이 정답주의의 포로로부터서 빨리 해방되는 것이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발문이란 게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물음을 던진다는 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각자로 하여금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번 신학기부터서는 첫날부터서 절대로 문제를 애들한테 줄 때에 내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혀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 물음을 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아까 자기 나름의 생각을 아주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나름의 생각을 어린이들이 갖고 그 자기 나름의 생각을 그야말로 살려 쓰기 위해서는 절대로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알아맞히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예 발문 던지는 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알아맞히기 위해서 던지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 정보 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모저모로 생각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는 그러하지 못한 흠이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2014년 5월 달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또 이 수학 시간이죠.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삼각형 두 개로 사각형 하나를 만드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걸 생각했었습니다. 삼각형 두 개로 사각형 하나를 만드는 거, 이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삼각형 두 개라겠죠. 삼각형 두 개로 이게 겹쳐놓고 보니까 얘가 사각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S라는 어린이는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두 개를 해서 삼각형 두 개를 가지고 사각형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당신 머릿속에 이것이라니까 아, 이거 틀렸다 하고 오답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어린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께서 노발대발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항의가 아주 있었고 전국적으로 이게 한 발생이 있었더니, 또 얼마나 정답주의의 포로가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선생님이 얼마나 어린이가 그야말로 비상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제가 이것은 수업 참관 때 봤던 것인데, 이게 또 이렇게 네 칸 그려놓고 4 곱하기 4를 그림으로 그리시오 하는 것이 과제로 어린이들한테 문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해서 굵은 선 보시지 마시고 4개 그렸죠. 동그라미 4개. 여기는 동그라미 4개씩 2번 그렸습니다. 동그라미 4개를 3번 그렸어요. 여기는 동그라미 4개를 4번 그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어린이가 바로 내 앞에 있었어요. 내가 수업 참가할 때 바로 앞에 가있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는 그야말로 그냥 굵은 먼 펜으로 이렇게 쳐버려요. 이렇게. 이것은 제가 그랬습니다만은 빨간 펜으로 갖고 와서 그냥 요ଉପରେ다가 무자비하게 딱 그려버려요. 틀렸다 이것이죠. 이거 어린이 답이 틀렸습니까? 선생님 머릿속에 이것이 정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정답주의의 포로다 이 말이죠. 이것도 아까 삼각형에 버금갈 만한 아주 참 웃지 못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결국 발문이란 무엇이냐?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도록 하기 위하여 던지는 물음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물음을 내밟게 하여 사고하게 함으로써 각자의 생각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던지는 것이 물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프로크루스테스의 철침대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이게 그리스의 신화에 있다 그러는데요.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신은 여간업을 하는 사람인데, 손님이 하룻밤 묵고 가기를 원하면은 우선 자기 큰 방으로 안방으로 데리고 간다 그럽니다. 안방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 철침대가 있단 말이에요. 손님보다 누워라게 해가지고 그 철침대 길이보다도 길면은 길만큼 잘라버리고, 철침대보다 더 짧으면은 또 철침대하고 똑같이 탁 느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프로크루테스의 철침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선생님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프로크루테스의 철침대가 머릿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맞지 않으면 전부 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이 부진화는 달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만들어진다 이것이죠. 아까 같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지 아니한 채 그야말로 교실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의 일부를 점유하고 앉아있을 뿐 그의 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머리에 스위치가 들어가지 않아요. 뇌에 스위치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 있는 프루크루테스의 철칙인데 이걸 철저히 없애버려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순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금을 파는 금광산 있죠. 금광산. 이 금광에서 함유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광색에 따라서는 90% 함유되어 있기도 하고 50% 함유된 또 10% 함유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용광로에 넣어서 금은 금대로 이게 걸러내는 것이지. 아까 그 선생님들 예에서 본 것처럼 당신 머릿속에 있는 정답이 아닌 모든 생각을 다 버려버렸다. 이래서 결국은 분이나가 만들어졌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해답을 알아맞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지적 순발력을 요한다. 그렇지 아니한 모든 어린이들은 결국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기가 힘드니까 가만히 앉아있다 이 말이죠. 뇌에 스위치가 들어가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있다 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실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의 일부를 차지고 앉아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이런 어린이들을 우리는 흔히 출석자라고 그러죠. 많은 출석자가 있다. 소수의 참가자. 다시 말하면 소수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에 자기의 전자 전능을 다해서 임하고 있는 소수의 어린이들. 이들을 우리는 보통 참가하고 있다고 해서 참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가자는 다시 말하면 사고하는 사람이라, 사고하는 어린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하는 어린이와 사고하지 않는 어린이가 분열이 되었군다 이 말이에요. 이 분열이 결국에 가서는 불인을 만드는데 요건데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지 않게 그 다음에 애써서 가진 자기 나름의 생각을 금이 아니라고 해서 다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부진화를 몽탕 만들어내고 있다. 나는 신학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에 임했을 때에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졌으면 그것을 기록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기록했으면 교류하는 일, 그 교류 과정에서 자기의 소박한 생각을 조금씩 향상적으로 변형시켜 가도록 하는 일,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아까 프루크루테스의 철친대와 모양으로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것이 바로 그 평가의 잣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학기에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생각하는데 선생님들 그동안에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15분 남았습니다만은 15분 남았으니까 15분 동안에 조금 선생님들 그 자료에 보면은 이거 있죠. 오다부 공포로부터 해봐. 이걸 남은 15분 동안에 해버릴까 싶습니다. 선생님 지루할까 싶어서 그만둘까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15분 남았네요. 야, 오다부 공포로부터서 해봐. 뭐이다. 뭐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교실은 오답이 없다. 우리는 교실에 오답이 없는데 이 현실 교실이 어쨌습니까? 현실 오답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머릿속에 있지 않냐 모든 생각은 오답으로서 다 버려져 버리죠. 예, 예. 그래서 이 오답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얼른 해보고자 합니다. 결국 이렇습니다. 오답에 의해서 부진을 만들어진다 이것입니다. 없는 오답을 교실에 오답이라는 것이 없는데 당신 머릿속에 있는 이 정해답과 다른 모든 것은 오답으로 해서 다 버려버린다. 그로 인해서 그 생각을 버려진 생각을 하는 어린이들은 전부 다 부진하고 만들어져 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수업에 무엇입니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아까 A, B 양분으로 분열되고 있는데 그 요인은 교실에 오답과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답이란 무엇이냐?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오답이란 무엇이냐?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위의 모든 생각은 다 오답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답주의의 포로로 붙어서 빨리 해방시키자 하는 거. 그래서 현행 수업은 마치 정답 알아맞히기 대장과 같다 하는 걸 비유적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오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 무가치한 생각, 버려지는 생각,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생각, 부끄러운 생각, 해서는 안 되는 생각. 이렇게 지금 교실에서는 이른바 오답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답을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오답을 했을 경우에 어린이들의 심리 상태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요. 어린이가 가장 마음 아파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언제 같습니까? 칭찬 받지 않고 꾸지람도 받지 않고 무시당할 때, 이때가 제일로 이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한다면 어린이들이 가장 마음이 아플 때라고 합니다. 무시당했을 때요. 근데 저희가 애써서 생각해서 발표를 했는데 선생님이 고개를 딱 갸웃함으로써 다 버려져 본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도 부여되지 않지 그대로 버려져 버린 그야말로 무시당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시당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마음 편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심리적인 상처를 입는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노구치 요시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자입니다. 애의 반대는 미워한다 말이에요. 증이 아니라 애의 반대는 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미워한다고 말이죠. 미워한다는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상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시해버린다는 것은 전혀 상대조차 안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존재의 부정이요, 전 인격의 말살이고, 전 인격의 모욕이다 이 말이에요. 노구치 요시히로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대요. 우리 애기들이 정말 자기가 애써서 한 응답에 대해서 그야말로 무시당함으로써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실은 절대 오답이 없고 뭐가 있냐 그러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점이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차이라는 것은 발전의 소중한 동력이다. 그래서 교실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답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어린이와 B라는 어린이의 생각의 차이인데 이것이 다 아무런 의미도 부여되지 않은 채 버려져 버리는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소중한 발전의 동력으로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부진화가 만들어진다. 그
오답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을 사고할 수 있을 것인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수업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학년 수학과 수업입니다. 일본의 그 스쿠바 대학 부속수학교에서 대지마 선생이라고 하는 수학 전문가가 한 수업인데, 문제가 이렇습니다. 2학년 수학인데요. 어린이들이 한 줄로 나란히 줄 서 있습니다. 철수는 앞에서부터 8번째, 뒤에서부터 7번째 서 있습니다. 줄 서 있는 어린이는 모두 몇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철수는 앞에서부터 한 줄로 쭉 서는데, 철수는 앞에서부터 8번째, 뒤에서부터 세면 7번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줄 서 있는 어린이가 몇 사람입니까? 헌데 대해서 수업의 과정을 생략하고 어린이들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6명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고, 15명, 14명. 당연히 14명이죠. 근데 어린이가 이렇게 16, 15, 이렇게 이른바 오답이 나왔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지마 선생이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은, 이것을 그야말로 아까 같이 금이 들어있는, 금을 함유하고 있는 금광석이다 그 말입니다. 요거 16사람이 15사람이 하는 것은 금을 함유하고 있는, 금을 90%나 80%나 함유하고 있는, 말하자면은 금광석이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돌덩이인 줄 알고 다 버려버렸다. 그런데 이 대지마 선생은 어떻게 하느냐. 자, 16명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 손 들어봐라. 만 명이도 손 듭니다.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 애기들이 나와서 싹 설명을 합니다. 이제 앞에서부터 8번째고 뒤에서부터 7번째, 8 더하기 7, 한 가운데 마사코가 있으니까 다 해서 16명입니다. 그거 얘기를 합니다. 막 그러면 같은 애기 누구도 설명해봐라, 누구도 설명해봐라. 똑같은 16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어린이들이 설명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자기 논리로 설명을 해요. 그동안에 다른 어린이들은 틀린다 하고 여기서 막 말을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지금은 이 어린이들이 말하는 차례니까 여기들 말하지 말아라 말이야. 잘 설명을 들으라 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아무 말도 않고 16이라는 얘기를 발표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15명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 말해라. 말합니다. 또 막 설명을 합니다. 또 저쪽에서 틀린다. 틀린 것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생각입니다. 설명을 잘 들어봐라. 벌써 여기 오는 동안의 애기들은 어쨌습니까? 16명이라고 논리는 틀렸다고 하는 거, 어째서 틀리지 않은 것을 애기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5명도 지금 얘기를 해요. 15명 뭐라고 말하냐면은 8 더하기 6이다 이 말입니다. 8 더하기 7. 이거 8 더하기 7요. 8 더하기 7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15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으니까 좀 생각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 끝에 결국은 이제 설명을 해봅시다. 그렇게 요 애기들이 손을 많이 들어요. 요 애들이 물론 이제 제대로 맞춘 애기들 손 들지만 이 애들이 손을 다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요. 아까 내 생각이 틀렸었습니다. 내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한테 설명시킵니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마음대로 그려본 것인데요. 지금 여기가 완전한 생각, 그러니까 진리.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답이니 오답이니 이런 말 쓰기가 싫으니까 제가 그 진리라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 말하면 완전한 생각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버려져 버린 생각들이 다 이 완전한 생각, 다시 말하면 진리에 오르는 어느 도상에가 있다. 어느 도사에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가 말하는 것은 여기
어떤 어린이는 여기, 어떤 어린이는 여기. 그것은 그 어린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전지와 전능을 다해서 이마로 저마로 생각한 끝에 이 생각을 했다. 어떤 어린이는 여기를 생각하고, 어떤 어린이는 여기를 생각하고, 어떤 어린이는 물론 여기를 생각하고. 이게 저마다 다 진리에 오르기 위한 어느 도상에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가령 철수라고 하면 철수라는 어린이는 지금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실컷 생각해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C, 어떤 어린이는 D, 어떤 어린이는 E. 그 어린이의 전지와 전능을 다해서 생각한 결과가 여기다 있는. 어떤 어린이는 요거 다시 말하면 한계선, 능력의 한계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철수라는 이 생각한 것이 여기였다면은 도상 생각 B였다면은 철수는 B가 한계예요. B가 한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한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어린이는 여기, 어떤 어린이는 여기, 그래서죠. 각자 자기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 올라가겠습니까? 결국은 누구의 힘으로 올라갑니까? 이웃의 힘에 의해서. 이웃의 힘에 의해서 이 어린이는 여기 올라갑니다. 이 어린이는 여기 올라온 어린이는 또 이웃의 힘에 의해서 또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자꾸 이웃의 힘에 의해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마침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이게 수업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안 되고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덜 완전한 생각, 이 덜 완전한 생각은 각자의 능력의 한계점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거 올라가느냐 하면은 이웃의 도움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자기가 지금 현재 어느 도상에 있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업을 할 때 어린이들한테 그냥 손 높이로 해갖고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해줘도 그 어린이의 아까와 같이 실망을 주지 아니하고 이웃과 더불어 공부함으로써 나도 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업 속에서 결국은 이웃과 더불어서 학습을 함으로써 마침내 진리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린이들이 아까 같이 체험을 통해서 실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도상생각 ABC 또는 전진을 위한 충전기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 우리가 엘리베이터산 올라갈 때에 바로 그냥 엘리베이터산 올라가지 않죠? 그 뭐라고 그러죠, 여기를? 베이스 캠프. 제1 베이스 캠프 가고, 거기서 또 준비하고, 제2 캠프까지 가고, 제3, 제4, 이렇게 점점 접근해 가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는 이것은 베이스 캠프다. 그래서 이 제1 베이스에서 제2 베이스로 오름에 있어서는 혼자서는 안 된다. 혼자서. 이미 자기의 능력은 다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웃의 힘을 받아서 올라간다 이 말이죠. 또 이웃의 힘, 점점 마침내까지 다 올라간다. 나는 이번 신학년 첫날부터서 절대 교실에 오답은 없다. 이렇게 애기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자료 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선생님 더 잘 읽어보시고, 우리 교실에는 절대 오답이라는 것은 없다. 오로지 있다는 것은 철수의 생각과 순위의 생각이 다를 뿐이다.
차가 있을 뿐이다. 근데 그 차가 결국에 가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요 베이스 캠프 요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해 주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어린이 생각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언제 여기로 올라갈 것이냐 하면은 걱정할 것 없다. 이웃이 있다. 이웃이라는 선생님이 사도 마나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자기가 약 10,000개의 학급을 수업을 참관했답니다. 약 10,000개 정도. 거기서 얻은 결론은 선생님에게서 어린이들이 선생님에게서 일을 배우면은 이웃으로부터서는 5을 배운다. 선생님한테 단 1을 배운 뒤 이웃으로부터서는 5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답니다. 그 양반이 쓴 책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선생님에서 배운 것보다도 이웃으로부터 배운 것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코메니우스가 뭐 한 35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만 그 양반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도 그런가 봐요. 아주 고액 과외가 있었던가 봐요. 아무리 돈이 많고 또 많아도 학교를 보내라. 그러다 말이에요. 그때도 아마 학교 같은 거 있었던 말이에요. 이게 코메니우스가 그랬다고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고 돈이 많아서 고액 과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학교로 보내라. 그대들이 걱정하고 있는 아주 뒤떨어진 애기들이 섞여서 뭔 공부가 되겠느냐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할 하나도 없다. 오히려 고액 과외를 하는 것보다도 그대들이 걱정하고 있는 학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이 얘기를 코메니우스가 했다고 하는 것이 문헌에 있습니다. 결국은 350년 전에 이미 밝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것을 못 믿고 그야말로 소위 오답이라고 해서 아주 소중한 90% 함유하고 있는 금광석을 다 버려버렸다. 돌로 알고 다 버려버렸다. 그래서 신학기 초부터서 애기들한테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오답이 없다. 오답이 없고 오로지 있다는 것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근데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메워지느냐? 이웃과 함께 공부함으로써 그것이 메워진다고 하는 것을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해서 모두가 다 건전한 자아 개념을 가지고 나도 공부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하나 사고의 고향은 시행착오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요 깡쭉깡쭉 뛰어픈 바람에 좀 이해가 안 있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아까 그것이 시행착오 과정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진리로 올라가는 과정이 결국 시행착오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 사이토 기아코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요. 이런 말도 있대요. 발표 내용을 누구누구씩 생각으로 명명한다 그 말입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철수가 발표했다면 지금 그 발표는 철수식 생각이다 하고 그러니까 철수식 생각 그리고 칠판에다 써갖고 생각을 써서 철수식 생각 철수식 생각까지 여기까지 와 있다. 그 높이를 손으로 대고 짐작을 해준다가 손으로. 그런데 우리가 철수는 이 철수식 생각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이웃과 더불어 공부함으로써 결국에 가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거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는 덜 완전한 생각을 발표함으로써 나에게 사고의 소재를 제공하여 준 은인이다. 사고하는 기회를 베풀어 준 은인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공부 아주 우등생입니다. 우등생이요. 우등생이고 저기
순이는 아주 이른바 부진합니다. 근데 부진화가 아주 형편없는, 흔히 말하면 형편없는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형편없는 답이 우등생인 내가 사고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료를 그가 제공해 줬다 이 말입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그 생각이 철수로 그 우등생으로 하여금 사고하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실 안에는 오답이란 전혀 없고 오로지 금광석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함유량이 다른 금광석이 있을 뿐이다. 그 함유량이 다른 금광석을 전부 다 용광로에 넣으면은 그야말로 금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용광로에 넣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 사고한다 그러면 더불어 생각하게 되면은 거기서 용광로다 금을 돌과 금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교실이라는 용광로에서 그야말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신학교는 꼭 기도를 했으면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나름의 생각.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 프루크루테스의 철침대와 같은 그런 기준으로 삼지 말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실은 오답이 없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둔다면은 나는 부진화가 거의 맨달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가장 원인급입니다. 이것 때문에 AB 양분으로 만들어진 아주 원흉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오늘은 이런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어서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